최이번 특검법 결국 윤석열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진석이 이렇게 밝혔어요.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권 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고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면서 거부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 말에 정답이 거의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검을 추진한 이유? 네. 아니 이 수사와 뭐 소추 이 기능이 행정부에 속하는 권능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외적으로 중대한 예외로 특검을 도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행정부와 집권 여당이 동의할 수 없는 수사,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의심이 되는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행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소리를 사실 본인들이 하면서도 괴로웠을 거예요. 이전 특검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거 안 된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가슴 답답하게 봤습니다. 네. 저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사실 가장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인데 이걸 국가가 못 해낸 것이고 이 사건 무리하게 잘못된 지시를 받은 젊은 청년의 그리고 국군 장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걸 외 앞에서 덮어버린 사건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의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 정신인 거죠. 여기서부터 너무 화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 여당이 수사 시작 전에 특검법 도입을 추진한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실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병대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대통령실 통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화 기록이 2달 후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수처라든지 검찰에서 그 2달 안에 기소를 과연 할 것인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외적으로 이 위법한 상황, 심각한 비리 행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힐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야당만 독점적으로 뭐 이렇게 위원을 추천하게 하느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외압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방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 예외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명박이 연루되어 있었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인 거죠. 네. 아니 그럼 50억 특검에는 곽상도가 추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대통령이 특검 검사들을 추천한다는 거는 본인이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만 하는 거고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 했어요. 근데 왜 그때는 본인이 특검 지휘까지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냐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주장하는 바들은 다 이전 특검을 돌아보시면은 그냥 일상적인 특검 형식입니다. 네. 특별히 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특검을 지휘했던 사람이라서 더 잘 알 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범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는 거겠죠.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 재표결에 누가 찬성하게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17명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이상민 정도가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고 해병대 그 분들 말에 의하면은 뭐 내부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한 2명 정도 더 합의가 되어 있다. 근데 어쨌든 17표까지는 이탈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해병대 예비역연대 대표 그분이 국힘당 당원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김웅한테 전해 듣기로는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안철수도 뭐 지가 찬성 투표하겠다고 해놓고 출석도 안 하는 마당에 이 사람들을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수사 외압을 자행한 게 윤석열이라면 이후에 이 상황을 무마시키고 은폐하면서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돕고 있는 공범이 국힘당 아닙니까? 국힘당의 이탈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특검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만 낙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 이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이 거부되었을 시에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섰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이제 이글이글 한다는 거고 이제 법 전문가들도 대통령이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심각한 위법 행위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민주당 최고위에서 처음으로 탄핵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이 국민의 탄핵 여론과 함께 정치권과 법조계 다양한 곳에서 같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월 25일 날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모두 총력 대응을 이제 예고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무슨 동아리에서도 올라오겠다 이런 오.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버 더 플랭크라는 굉장히 생소한 약간 이름의 동아리였는데 박정훈 대령의 그 후배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나라를 믿고 군에 입대할 수 있겠는가. 네, 이거는 의미 있네요. 굉장히 유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연이어서 계속 연달아 집회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28일 날 이제 재표결이잖아요. 다음 주. 재표결 당연히 부결될 겁니다. 근데 부결되면 또 21대 국회에서 하면 된다 하면서 다시 국회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국민들을 모아서 항쟁으로 이 특검을 통과시킬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김규현 변호사, 네. 그 법률 대리인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왜 당장 지금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정리 내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신속, 통합, 안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공수처가 사건 접수되고 지금 압수수색 할 때까지 5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수처에 지금 담당 조사관이 3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3명이 정말 이 수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유야무야 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 안에서도 친윤, 반윤은 없겠죠? 친윤, 비윤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공수처 자체도 감찰한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는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찐윤. 네, 찐윤 송경호를 날리고 이름 까먹었다. 이창수. 네. 이창수로 임명을 한 상황이면 다시 그쪽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게 지금 핵심이고 두 번째는 수사 대상자가 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군사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안을 쪼개서 해야 되는데 특검으로 하면은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기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의 관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안보 문제가 있는데 군인들이 지금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국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대결 국면이 도래했을 때 병사들이 지휘관을 믿고 지금 따를 수 있겠냐. 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증언도 나왔잖아요. 네. 고위 간부 중에 한 명이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들었다. 회의에서. 그러면 이분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회의 참가자들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지 않겠냐. 그러려면은 특검이 반드시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 퇴진운동이 뭐 박근혜 특검을 다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퇴진해야겠다 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윤석열 탄핵을 위한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많이 나와야지 이런 특검들도 더 힘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데서 또 저희 5시에 하는 전국 집중 집회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가 3시에 그 야당들과 거부권 심판 행동인가요? 거기서 하는 집회가 있고 5시에 촛불이 있는 건데 네. 이제 그 모든 정치 세력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이 윤석열에 반대하는 탄핵하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고 그것을 또 의회 정치까지도 이제 열기를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굉장히 윤석열 탄핵에서는 좀 의미 있는 네. 또 뜻깊은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